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공자논문 및 유성연구실에서 유대용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김영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블락공정합체 광막에서의 상전현상과 이 블락공정합체의 두께의 변화에 따라서 상전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폴리머라 함은 이종의 폴리머리 블락이 연력합체와 인미시빌리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무 구조를 만드는데, 이런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턴은 플로레겐스 인터랙션 파라미터인 카이, 그리고 N, F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블락공중합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상전이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상전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오더 투 디스오더 트랜지션, 즉 ODT가 가장 두드러진 상전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두 블락 사이의 플로레겐스 파라미터, 즉 서로 실하는 정보가 작아짐에 따라서 두 블락이 서로 밀어내서 오더를 이루고 있다가 호모지니어스하게 섞이면서 디스오더로 변화되는 상전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체들의 그러한 안정성은 두 블락 사이의 엔탈피 인터랙션과 그리고 전체 체인에 대한 엔트로피가 프레에너지 상황에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을 때 구조가 잘 유지되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ODT를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연력학적인 지표인 카이엔, 즉 카이엔 ODT는 다음의 수식으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블락공중합체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많은 연구진들이 벌크 상태보다는 필름 상태에서 나무 구조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필름 상태로 오게 되면 벌크 상태와는 다르게 이 기판과 폴리머 사이의 인터랙션, 그리고 이 폴리머와 에어산 사이의 인터랙션이 존재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로 프리에너지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상전이에도 그런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터랙션들은 그 컴포지셔널 플럭추에이션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를 주어 상전 현상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앞선 그 인터랙션 중에서 기판과 폴리머 사이에 프리퍼런셜한 인터랙션이 있을 때 공자 감각의 상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실리콘 웨이퍼와 굉장히 프리퍼런셜하게 인터랙션을 하는 투바이닐 PDD를 하면 PS PVP 블락 폴리머를 각각 라멜라 실린더 포션으로 합성을 진행을 하였고, 특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온도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벌크 상태에서의 ODT 트랜지션, 즉 TODT가 TG 이상의 온도, 하지만 디그라데이션 되는 온도보다는 작은 중간 온도에 유지할 수 있도록 분자를 설계하여 우리 조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BCP를 스핀 코팅 방법으로 광막을 만든 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실리콘 웨이퍼와 PVP 간의 프리퍼런셜한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패러럴한 라멜라, 패러럴한 실리콘 구조를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온도까지 조금 더 온도를 높여줘서 추가적으로 원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실험은 엑스레이 스펙터링, 리프렉토미터, TMR 같은 장비를 이용했는데, 특히 이 필름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GISAX 실험 시에 이 열과 엑스레이가 갖는 에너지 때문에 그 광막이 디그라데이션 되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실험을 입시추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이 그 입시추 GISAX로 얻은 그 데이터인데요. 먼저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아웃 플레이 방향, 수직 방향으로 두드러진 두 가지의 픽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보이시는 그 크로스섹셔널 TM 이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굉장히 패러럴하게 정렬되어 있는 라멜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닐링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수직 방향에 있던 픽은 좀 헤이지해지고 링 패턴이 형성되면서 인플레인 방향으로 픽이 두드러지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는 디스오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확하게 갈리는 두 패턴으로 인해서 오더와 디스오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정량적으로 TODT를 결정하고자 다음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인플레인 방향으로 라인 컷을 해줘서 이 D1, 디스오더에서 나오는 D1 픽에 초점을 맞췄을 때, 먼저 오더 상태에서는 그 위치에서 픽이 없기 때문에 이 낮은 인텐시티를 보이는 반면, 디스오더 상태에서의 패턴에서는 픽이 굉장히 강해서 이 하이 인텐시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인 스캔에서 이러한 불연속점에서 TODT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TODT는 필름의 두께가 45L0에서 7L0까지
감소할수록 TODT는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프리퍼런셜한 인터랙션, 즉 딥함과 보분자 사이 계면에서 있는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TODT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의 결과를 그 벌크상에서의 상전이 현상과 이 필름상에서의 상전이 현상에 대해 표현한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 필름의 두께가 감소하게 될수록 이 특정 두께, 저는 LC 크리티컬 thickness라고 해서 LC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께까지는 이 필름의 두께에 관계없이 그 상전의 온도 TODT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두께가 낮아질 경우에는 두께 감소에 의해서 두께 감소에 따라 그 TODT가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분자 패러럴 라멜라인 경우에는 두께가 낮은 경우에는 GI사토로 좀 분석이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은 온도에서의 크로스섹션을 TM 이미지를 통해서 이 전체 온도 조건에서 패러럴 라멜라의 보임을 오히려 유추할 수 있었고, 이러한 두께에 따른 TODT의 경향을 라멜라와 실린더에서도 모두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그 인터랙션이 컴포지셔널 플럭추에이션을 굉장히 서프레스 시켜주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TODT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라멜라에서는 그 LC라고 말씀드렸던 두께가 약 20L제로에서 있는 반면 실린더에서는 그 두께가 10L제로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라멜라에서의 인터랙션이 더 높은 두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라멜라의 경우에는 이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스팅되어 있는 원기 구조이고, 실린더는 그 도메인과 매트릭스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서 인터랙션이 라멜라에 조금 더 높은 두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TODT의 변화를 좀 더 연력학적인 거의 하이엔으로 분석하고자 유니스트에 계신 이적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체인 세그먼트와 이 세그먼트들 간의 케미컬 본드를 보호할 수 있는 인테그럴 버전 STFT 스터디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구조에서 모두 이 필름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서 카이엔 ODT 별표로 표시된 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실험에서 말씀드린 TODT와 카이엔 ODT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한 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제 실험 결과와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프리퍼런셜한 인터랙션이 N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카이엔을 감소시키고 또 TODT의 변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 딥함과 한쪽 블락 사이에 있는 프리퍼런셜한 인터랙션은 그 고분자를 패러럴한 구조, 패러럴한 라멜라, 패러럴한 실린더로 배양을 유도하게 되고, 이 필름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TODT는 증가하고 카이엔 ODT는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실험과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이러한 효과들은 필름의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서 더 강해지게 되는데, 특히 3L제로나 5L제로 이렇게 좀 필름의 두께가 굉장히 낮아진다면 벌크 대비해서 상전의 온도가 약 100도 이상 증가하는, 즉 이 구조의 열전 안정성이 100도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 그 연구를 지도해주신 류비열 교수님과 그다음 시뮬레이션 컨트롤 도와주신 김재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